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시간은요,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나서 계속해서 국내 여러 곳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번에 벌어진 이 일을 두고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냐? 북한 괴뢰 집단의 하부 조직, 하수인 바풀떼기들인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민노총 이런 조직을 모두 체포하고 조직을 와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앞으로 이 나라에 없어진 아주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냐? 연좌제라는 제도입니다. 즉 할애비가 빨갱이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연좌제를 적용해서 그런 집안 출신 애들은 소위 사회의 주요한 시설, 주요한 조직, 예를 들면 뭐 군인, 경찰, 국가정보원 이런 조직에는 일체 공직에는 진출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됩니다.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가 좌익 사상에 전염되어 있거나 또 김일성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슨 차별을 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쁜 씨앗, 나쁜 종자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게끔 해야만 이 나라가 건강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저녁 한 10시 30분 정도 있죠. 담화문을 긴급하길래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갖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대통령 얼굴이 나오고 담화문이 나옵니다. 그 시간에 그 담화문을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한다는구나. 그 진정성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를 했고 또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이 한심한 사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건국 이래 미증유의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저 아주 나쁜 아이들이 잔뜩 모이는 저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자,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 탄핵, 또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걷잡을 수 없는 탄핵 시도 등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국방장관 탄핵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행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산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국회죠. 자, 그런데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과 또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국가 주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국가 본질에 대한 이 기능과 국가가 해야 될 본질적인 업무와 책임을 훼손케 하고 대한민국을 청정한 마약 국가로부터 즉 마약 청정 국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이 창궐하는 마약 천국 시대 그리고 민생 치안이 공황 상태로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예산을 삭감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얘기는요. 군 초급 간부들에 대한 봉급과 수당 인상을 갖다가
백지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고 무슨 안보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이 군을 떠나게끔 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당직 근무비 그 몇 푼 된다고 그 당직 근무비 인상까지도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이 모든 것에 제동을 걸었어요. 거기다가 무슨 뭐 아이들 돌봄 지원 수당에서도 뭐 돈을 갖다 깎아버리고 또 청년 일자리 또 가스전 개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삭감을 했다 그래요. 가스전 관련해서는 뭐 그 저 울산 앞바다, 포항 앞바다가 제대로 된 유전이 뭐 아니다, 기다 뭐 이러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어쨌든 그 자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의 살림살이, 국가의 재정을 농락하는 행태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걸 바로 농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국가에 대한 일을 못하게끔 농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산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산 독재 국가로 지금 변화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간악한 술책, 야욕이 그대로 드러난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국민들께서 이런 꼴을 보고 누가 희망을 갖고 이 나라에 살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지금 이 야당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 행위는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이 갈수록 궁핍해가는 국민들의 삶이란 것은 이 자들의 눈에는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더불어민주당 또 뭐 조국의 혁신당 뭐 진보당 이런 애들 눈에는 국민들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다? 뭐가 있다? 그렇죠. 김정은의 안위, 김정은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말하면 지금 어제 대통령은 지금 뭐 반국가 세력들, 뭐 종북 세력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얘네들은 이미 그런 이념 논쟁의 선을 넘었어요. 왜 그러느냐? 북한 애들한테 책 잡힌 애들이야. 북한한테 허물이 잡힌 애들이야. 예를 들면 북한에 갔다가 애를 낳고 왔다거나,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여동생을 만났다거나, 예를 들면 북한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들이 협박하고 지령을 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북쪽 애들이 말할 때 얘들은 우리한테 흡수된 애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정계에 특히 언론계에 또한 공무원사에서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의 지령과 사주를 직접 받는 아이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사주를 받고 북의 지령을 받는 애들이 국회에 들어갔다 보니까 국회가 뭐가 됩니까? 범죄자들의 간첩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입법 독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사법, 행정, 양부가 그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는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결국엔 뭐냐? 공산주의를 포장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산주의를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편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다라고 마치 없는 사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약자들을 도와주는 정말로 아름다운 정치 집단 세력이다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온 것이죠. 그런데 이 눈과 귀를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뭐 전교조 혹은 뭐 전공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이념,
사상교육을 올바로 안 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여러 군데가 지금 마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국회라는 곳도요, 어엿하게 입법부로서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 하에서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들이요, 입법 독재를 통해서 입법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괴물들, 그리고 북한 괴뢰 집단에게 책이 잡혀서 북한에게 코가 꿰어서 북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장관이요,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은 고영주 변호사가 장영관 그 작가랑 쓴 대통령이 된 간첩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문재인의 실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렇게 거기에 지금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데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자라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파렴치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갖다가 주인으로 삼고 반국가 활동을 해오고 친북 반국가 세력의 중심점이 어디 있습니까? 양산에 있는 문재인 아닙니까? 물론 그 뒤에 이해찬이 같은 애들도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야 할 일은 본인이 2년 반 전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다? 거짓, 부정, 불법, 위선, 조작, 날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소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보 자산, 귀한 자산이 담겨있는 내용들을 USB에 담아서 김정은에게 갖다 줬어요. 안심까지 시켜줬어요. 왜?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다 삭제했어요. 잘 가져다 쓰세요. 그 USB 안에는 대항만 1700개가 넘는다 그래. 응? 중수로 발전 방식을 갖다가 A에서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담아서 우리나라 월성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던 중수로 발전소는 폐지, 없애버리고 그걸 중국에 보내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을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로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 거기에서는 플루토늄이 나오죠. 그럼 북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USB 안에서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는 걸 통해서 북의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북을 회생시켜줄 수 있게끔 각종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북을 지원하는 모든 총천연세계의 방법이 거기에 쫙 망라되어 있어요. 세 번째,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들의 그 내부의 그 귀하고도 고급스러운 정보를 탈취할 수 있게끔 소스 코드를 담아서 줬다 그래.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는 없애버렸다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북쪽 아이들이 우리 공장망들을 통해서 일로 전해왔다고. 왜? 그 USB를 팔아먹으려고 갖고 왔던 거예요. 언제? 문재인이가 2018년 4월 27일 도보다에서 건네줬잖아요. 2019년도부터 카피본이 왔었어. 그런데 이 빌어먹을 국정원에 있는 저의 후배들이 그거를 캐치를 했어야 돼. 근데 이놈들이 안 한 거야. 응? 자, 그러면 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김영현 씨를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다 소리 나왔을 때, 자, 기회가 됐네. 가장 잘한 인사 중에 하나네. 그러면
김혜원 씨, 당신 친이 구테타 해야지. 어? 이 벌레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들 다 쓸어내고 친이 구테타 해야 될 때가 왔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최소한도 뭐부터 해야 되죠? 방송국 장악을 해야 돼. 우선적으로. 옛날 같은 KBS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은 KBS, MBC, SBS, YTN. 뭐 이 정도는 미리 군병력을 갖다 그 주변에 에워싸고 일시에 여익당 하면은 방송국도 점거를 해야 돼. 국회도 또한 마찬가지야. 그런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언제 해야 돼? 일요일날, 토요일에서 일요일날 넘어가는 그 새벽이 제일 좋죠. 해서 국회도 삥 둘러싸서 주말이니까 야간에 장갑차, 탱크 보내서 에워싸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수특전사, 그 다음에 해군의 UDTCL, 특수전 여단 병력들, 이런 요원들은요, 전 세계 최강의 탑 티어의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훈련을 잘 받은 요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그 소위 친위 구테타도 모르고 비상계엄부터 덜컥 때려?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술 먹다가 무슨 코너에 몰리니까 열받는다 그러면서 나와서 떠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한다고. 심지어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부인께서 오빠 나 열받아서 못 살겠어. 가서 한마디 해. 그래서 또 했다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이 완전히 국가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대통령이 완전히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의 존엄도 없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졸지에 하루 만에 대한민국이 여행을 해서는 여행 안 되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됐다 그래. 자, 국민 여러분, 모두가 좀 멀쩡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들 다 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해외에서 바라볼 때는 야, 대한민국은 정국이 불안해. 경제도 망해가고 있다는데 저 대통령이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나라를 일시에 혼란에 빠뜨렸대. 얘들아, 거긴 절대로 여행 가면 안 된다.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국민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모두들 정신들 바로 차리십시오. 이번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은요, 그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방치에 있어서 너무 어설프고 너무 유약했다. 그야말로 애기들 장난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상계엄은 어떨 때만 내려집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행해지죠. 그러니까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바로 이것이 계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엄이 선포되면 뭐 해당 지역 내의 행정사무, 사법사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군대가 나와서 관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에 관해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징발하거나 징용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모두가 다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계엄법 제10조 이런 데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서는 일정한 죄에 대해서 단심을 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110조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은 이미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안이 제출되어 있는 그러한 불법성이 많은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을 정당화해서 즉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의 정치인이나 당직자들을 체포, 구금,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당에 대해서는 뭐 조국의 당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 필요성과 그 타당성은 너무나도 지고지대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했던 자들 가운데 문재인이란 자가 있어. 그러면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괴뢰 집단의 김정은에게 국가의 기밀이 담긴 USB를 제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뭘 해야 돼? 바로 간첩죄로, 요적죄로 체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2012년부터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썼던 당명이 있어. 뭡니까? 또 용어가 있어요. 사람 중심이란, 사람 중심. 이 용어를 써왔어요. 이 사람 중심은 북한 괴뢰 집단의 소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제3조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괴뢰 집단의 사회주의 헌법에 입각해서 북한 괴뢰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하부 정당이다. 그 하부 조직이다. 이런 사실이 이미 전 세계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라고 하는 이 더불어, 이 말은 가짜 김일성, 마적단 김성주라는 자가 그가 소위 북한 지역을 통치하면서 썼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이 말에서 차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회고록과 맞추어서 북한 괴뢰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거는 이미 밝혀졌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일이에요. 네? 자,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면서 위헌정당으로 인정이 돼서 2014년에 해산된 통진당이 있어요. 그 통진당을 계승한 당이 바로 진보당이에요. 이 진보당은 마땅하게 해산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모두 체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진당의 잔당들이 세운 이 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반국가 세력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민노총을 봅시다. 민노총과 금속노조 이런 강령을 살펴보시면 북한 괴뢰들의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 자들은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북한 괴뢰 집단들의 지령을 받는 전위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직에 있는 자들도 그런 구성원들은 즉각 체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금속노조 강령에도 통일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의 강령에 왜 통일조항이 있습니까? 이 통일조항은 북한 괴뢰 집단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에 나오는 그 문장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도 모두 체포 구속시켜야 되겠죠. 자, 문재인 시절 또 볼까요? 자, 문재인 시절에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이 자는요, 친북 인사, 종북 인사, 삐딱한 간첩 수준의 검사, 시민단체, 또 민변, 이런 비밀 취급 인가증조차 없는 일반인들에게 국정원에 특급 비밀 서버를 열람하도록 다 열어 헤쳤어요. 자, 그래서 그때가 보자. 제가 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변에 의해서 이 서훈이도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지금 뭐 7년인가 뭐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제대로 된 수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사법부 또 검찰 조직이 썩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있었던 문재인,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자들은 간첩죄, 여적죄로 즉각적으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북한 아이들에 의해서 지금 해킹된 정황들이 다 드러났죠. 작년 10월 10일 국정원 제3차장 그 백 씨가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100점 만점에 31점으로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들의 이미 신상을 다 가져갔어요. 북한에서. 자,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놓고도 이 나라는 조사를 안 했어요. 누가 막았을까? 당시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막았을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았을까? 아니면 윤석열 머리 위에 있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막았을까? 어찌됐든 이 부정과 부도덕, 그 다음에 각종 범죄의 온상인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것도 조사를 안 했어. 응? 그 자녀들의 불법 취업들 수많은 범죄 행각이 있었어도 이것을 조사를 안 했어.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해킹이 됐다. 그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든 신상이 중국으로, 북한으로 다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조직도 반국가단체에 해당이 돼요. 국가 전복 세력에 해당이 된다고요. 근데 조사를 안 한 거야. 가장 큰 잘못은 문재인에 대한 범죄를 조사를 안 했다는 거야. 그 문재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 반국가단체, 친북단체, 종북 세력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거기다가 북의 해커들, 그 해커들의 근본적인 양산은 우리가 보내준 돈과 우리가 보내준 컴퓨터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한심한 일을 한 거야. 누가 했지? 그래, 김대중이가 한 거야. 노무현이가 했고. 자,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 보면 우마오당이라고 있어. 우마오라는 건 다섯 오자를 우라고 발음하고 마오는 털 모자예요. 당은 무리당자를. 그건 뭐야? 우리로 치면 50원 다냐. 오전. 5원. 5원을 받고 열심히 이 여론 조작하는,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을 우마오당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우마오당에 의한 여론 조작, 그리고 이런 애들이 북한 해커들과 함께 국내의 각종 사이트를 해킹하죠. 대량 접속해서 여론 조작도 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전한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저런 적들의 손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이 돼. 여론이 왜곡이 돼. 이러면서 국가가 분열이 돼. 이거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해야 돼? 국가가 해야 돼. 구체적으로 누가 해야 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됐어요? 안 됐죠. 난 내가 대통령이라면 중국과의 인터넷선 해저 케이블 그걸 끊어버려요. 그거 왜? 우리나라 거 훔쳐가고 도둑질해가는 그 통로인데 그걸 왜 열어놓냐고요? 당연히 북한 해커 애들이 우리를 해킹할 때는 꼭 중국 망을 타고 들어서 해요. 그럼 해킹이나 여론 조작, 불법 상거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중국과 인터넷망은 당연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안 한 거야. 자, 거기다가 북한산 마약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산 펜타닐과 함께 동남아를 경유해서 저 중남미 콜롬비아나 멕시코로 넘어가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마약들 중에 또 일부가 최근에는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국내에도 퍼지고 있죠. 자, 세관에 의해서 적발이 됐어. 체포가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마약 사범이 몇 시간 뒤에 풀려나요. 마약도 사라져. 어디서 지금 추적하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그 조직을 위해서는 좀 제가 보호를 할게요. 뭐냐면 마약 조직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그 국제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 여기를 갖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단죄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비밀들 새나가면 곤란하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실, 그 다음에 국정원, 관세청, 경찰청 이런 조직 내 특히나 고위층에 북한 괴뢰가 생산하거나 중국 공산당 쪽에서 생산하는 이런 마약을 운영하고 생산하고 거래하고 운반하는 그런 불법 조직과 연루된 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국정원,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대통령실 이런데 지금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결국은 돈입니다. 돈. 이 돈에 미친 놈들, 돈에 마비되어 있는 놈들, 이것들이 지금 국내 마약 조직들을 뒤를 봐주고 있어요. 특히 전라도 출신의 경찰들, 또 지역 조직 폭력배들,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 잡아. 자, 기억들 나시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 버닝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전라도 조폭과 전라도 출신 경찰대 고위 간부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북한산 마약이 강남의 유흥지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뒤를 봐주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또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무슨 경찰 총경인지 총장인지 하는 그 놈은 지금 다시 경찰청에 고위 간부로 복귀를 해서 지금 버젓이 잘 살고 있어요. 그 마누라는 또 그때 말레이시아 파견도 갔었다 또 다른 경찰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산더미처럼 들어가 있는 USB를 이미 넘겼어. 저만 아나요?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미국이 알고서 이제 열받아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 그 일당들을 간첩죄로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걸 발동을 하려면 최소한도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죠. 간밤에 우리 괜히 특전사 애들만 고생한 거 아니야. 헬리콥터 타고 그런 얼빠진 짓을 왜 하나? 아니, 당연히 주말 밤에 해야지, 주말 밤에. 자, 지금,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요, 우리가 해결될 문제는 뭡니까?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은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국회에서 그런 것도 진행이 된다 하지만, 지금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그 참모들, 비서 보좌관들이요, 간첩이 너무 많습니다. 얘네들부터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파멜라 조 본디, 팸 본디라는 올해 59살 난 미 법무부 장관, 여성이죠. 자, 그 다음에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신임 FBI 국장. 이 사람들이요, 지금 미국에 4년 전에 있었던 조 바이든이 8,100만 표 넘게 받았던 그 거짓, 조작, 부정, 불법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도 칼을 갈아왔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국가기관장에 취임을 함으로써 이제 4년 전 조 바이든을 거짓으로 불법으로 위조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모든 일체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은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안 떨려요. 하나도 겁 안 나요. 그런데 조혜주, 양정철, 이근영 이런 식으로 그 불법 조작 부정에 관여했던 애들은 지금 겁이 좀 나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더라면 지금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누구한테? 트럼프한테도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4년 전에 트럼프를 연맥이는데 동조를 했어.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제가. 시간적으로 그런 범죄 행위들은 다 얘기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돈, 대한민국의 기술, 대한민국에서 인쇄한 투표용지 등등이 4년 전 미국 대선 현장에 가서 악동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악동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자마자 그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게 지금 몇 시까지가 쌓여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저는 분명히 fraud election, 부정, 불법, 조작, 사기, 부정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진행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북에 첩자 노릇을 했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부정과 불법과 조작, 위조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 있고, 국회를 해산을 해놨으면 얼마나 이럴 때 말하기가 편하겠어요. 그 핫바지 조 바이든하고, 그 얘기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본령은 파악을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야. 지금 어제 저녁에 뭐 키르기스탄 정상회담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실로 부르고 준비한 계엄령 관련 입장을 밝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한덕수 씨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설득해봐 소용이 없었다는 거야. 뭐 경제가 박살나든 국민이 납득하든 말든 대통령 마음에 이미 그런 건 이제 떠나 있는 거지. 위법소지 이런 것도 뭐 눈에 안 보이는 거겠지. 그러니까 총리가 설득을 간곡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렸을 거예요. 이미 아마 대통령은 상당히 흥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연락되는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호출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래요. 지금 10시에 하랬던 것이 좀 한 3, 40분 연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총리로 있는 최상목도 반대를 하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도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강구한 입장에 대통령은 밀고 나간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날짜도 우리 이사 가는 날 뭐 이렇게 애기 있냐 없냐, 길한 날이냐 흉한 날이냐 따져서 이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어제 날짜도 어제 하면은 길하다라고 어떤 점쟁이 역술인이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또 좀 한심한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국무회의를 열어서 뭐 옥신각신 하면서 갑론을박했다 그러는데, 자, 지금 장관 몇 명과 총리께서 대통령실에 가서 위법이 되니까 이걸 의결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혼선이 빚어졌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내각은 총사퇴를 한다 그럽니다. 자, 지금 국제정세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도 지금 부족할 판에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판을 한 거예요. 지금 저한테 수많은 문자들이 날라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삼김이 이 나라를 망하겠다. 그리고 그 삼김 뭔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가 삼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삼김이에요. 김건희, 그 다음에 김태효, 김용현. 김용현은 국방장관, 김태효는 안보실 1차장이에요. 뭐 김건희 씨は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삼김이 나라를 말아먹도록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마치 또 이재명이란 저런 듣보잡이 뭐 때가 됐다고 또 나서 서치자인데 재명이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봄이면 빠지도 날아가고 지금 깜빵 갈 놈인데 저 자식은 말이에요. 아직도 지 분수를 모르고 나서 까불어. 며칠 있으면 재판받았는데 조국이 이자도 나와서 뭐 범죄인 윤석열 그러면서 떠들고 있어. 얘네들이 정신이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에요. 윤석열하고 비교를 하려면 지놈들이라도 뭐 해야 된대. 이 뭐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 아니에요. 두 놈 다.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그런데 저는요, 윤 대통령이 얘네들을 왜 처리를 안 했냐 이거야.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반국가 사범들 아니야. 반국가, 반역질, 간첩죄, 여적죄 한 놈들 아니야. 근데 왜 조사를 안 했냔 말이야. 지금 문재인이를 수사하고 조사할 거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방송 보시면 다 아실 거야. 이집트에다가 6억 달러 몰래 빼준 거. 김대중이 때부터 시행됐던 그 나쁜 버릇이 있지. 북한에 무슨 방송한다고 하면은 방송 중계 차량, 방송 장비 다 거기다 놓고 와. 그래갖고 그거를 북쪽 애들이 미사일 이동형 관제탑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 자, 이런 짓을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정말 잡아야 될 간첩은 누구야? 문재인이야. 그도 림종석이고, 그리고 박지원이고, 서훈이고, 어? 이전에 그 김대중 정권 때 올라가 보면 그 간첩죄 받아야 될 국정원장들 많지. 육사 출신들. 응? 뭐 일각에서는 청주캐라고 불리는 임씨, 천씨, 이씨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육사 14기, 16기, 뭐 또 15기 이런 것들. 진짜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그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적들을 일시에 일망타진할 방법을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국정원한테 이번에 알리지도 않고 한 것 같은데 왜? 국정원은 뭐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지금 영어로 만들어서 지금 방송을 올리고 있어요. 주제 넘죠. 발음도 안 좋고. 그런데 제가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로 두 개씩 같은 내용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 홈페이지도 올리고요. 또 주변에 뭐 알릴 사람들한테 알리고도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이에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전 세계로 영어로 송출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두 편을 이렇게 제가 더블로, 디플리케이시로 한글판, 영어판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보시고 또 트럼프의 대선 공약, 도널드 트럼프 어젠다 47이라는 것도 지금 시리즈별로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히나 미국의 주요한 그 안보 라인, 그 라인들이 DNI, 트로시 게바트,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CIA, 존 레클리프, 그 다음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법무장관, 팸 본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원 정도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하고 있는 CPEC과 한국의 KCPEC은 어떻게 대등하게 관계를 맺고 대한민국의 기업인들도 우리가 국가가 안전하고 국가가 우선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니까 KCPEC에 우리 기업인들도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좀 대동단결. 이번에 그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 한 얘기 보면 마가란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거기 보면요. United라는 말이 나옵니다. United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라고 얘기하듯이 미국의 분열된 갈라져 버린 이 나라를 미국이란 나라를 Unite 하나로 다시 모으고 통일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Make America Unite Again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각종 LGBTQ, 트랜스젠더 여기 미쳐갖고 미국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경합지라고 불리던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내 자녀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럴까봐 지금 미국 부모들이 놀란 거예요. 지금 미국에 보세요. 이번에 사진이 박힌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아니면 뭐 여권이나 아니면 시민권을 보지 않고 투표한 데가 동쪽부터 얘기하면 메인, 그 다음에 뉴햄프셔, 그 다음에 뭐 커네티켓,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뭐 뉴저지, 뉴욕, 뭐 델라웨어, 그 다음에 워싱턴 DC, 버지니아 이런데 중앙에서는 일리노이, 미네소타, 그 다음에 남부 쪽에서는 뉴멕시코, 콜로라도, 서쪽 가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이런 쪽에서는 지금 아이디 검사를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 표가 나왔지. 만약에 다 그 신분증 검사를 확인했더라면은 이번에 50개 주 전부가 다 공화당 표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뭐냐? 미국의 국민들이
부정과 불법과 거짓, 위선, 조작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야. 각성을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6,500명에 되는 법조계의 변호사들이 나와서 사전에 부정선거도 맞고 이런 걸 갖다 미국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받아서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싶으면은 부정선거를 지금이라도 까서 엎어버려. 그러면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산할 수도 있다고. 해내는 건 안 하고 말이야.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간신놈들 얘기 듣고 이런 일을 그르치는 거 아니에요. 응? 나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국방장관 했던 김영현 장관처럼 그분이 경호실 출신 아니에요? 아니 무슨 수행보좌관처럼 경호실장이 나 그렇게 경호하는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라 그래? 제2의 차지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육사생들 중에는 저랑 같이 그 황자협 공작도 했던 그런 훌륭한 선배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악덕 사채업자 내지는 브로커로 변신한 국정원에 와 있던 육사생들이 대부분 그래. 응? 그래갖고 자리만 차지해. 어떻게서든 눈알 뺑글뺑글 굴려가면서 높은 자리만 갈라 그러고 아주 살살거리지 그런 데 가서는. 응? 양심 없어. 이런 식의 육사애들이 과거 유신 사무관 시절부터 나와갖고 나라를 지킬 일은 하진 않고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제도를 마련해줬더니 이 자식들 다 그냥 외교부로 가고 국정원으로 오고 뭐 국세청으로 가고 힘 있는 데만 가 주로. 가서 말이야. 평생을 갖다가 단물을 빨아먹다가.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 혼이 없어진 거 아니야. 애국정신이 없어진 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트럼프의 추종자들이 입각했다니 그게 아니야. 트럼프처럼 미국을 사랑하고 내 조국, 내 어머니의 나라, 미합중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는 애국파, 충성파들이 모여드는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봐요. 내각에 들어가 있는 애들 몇몇을, 그 사람 같은 놈들 몇이나 있습니까? 전부 다 옌옌옌옌옌옌 하고 있는, 간신배무리들, 그런 놈들만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또 무슨 의전에 의자도 모르는 것들이 코바나 컨텐츠인가 이런 회사 직원하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자, 지금 해프닝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부정, 불법, 위법, 조작, 거짓 이거부터 조사하시라고 윤 대통령은. 그러면 확 달라질 수도 있지. 하라고 할 때 하라고. 기껏 그리고 참 끝까지 꼭 해야 될 거 있어. 의료 대란 만든 거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잘못 빌어요. 그리고 내년도 의대 지원하는 거 일체 백지화하고 없던 일로 해. 이것도 보면은 김대중이가 이 나라를 의료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획책하다가 실패했던 것들이야. 이걸 왜 해? 김대중 퀴즈라고 입증하려고 하나? 김대중 퀴즈 이전에 이 나라 국민이어야 되고 이 나라의 건강한 시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윤통은 꼭 이번에 많이 반성하고 의료 대란 만든 거 백지화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